이때 상황에서 테란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나는 선수가 밀고 들어가고 있죠. 이면 선수. 자, 점프 파괴 이면 선수.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로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0일 에루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루트는 일단 감사보고서 오늘 제출을 했고요. 적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나 받기 참 힘드네요. 예측한 대로 이미 실적은 예측을 했고, 단지 하나는 얘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회계사한테 찍히냐 안 찍히냐, 적정 못 받냐 이거였는데, 진실되게 적자를 얘기해가지고 적정을 받았습니다. 에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실적을 토대로 보니까 한 23%,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은 한 23%고, 자본 야심률은 뭐 전혀 해당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자본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는 얘기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꽤 많아서 자본 자식률이 당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자본금은 작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자본 자식률은 해당이 없었고, 단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를 넘길 수 있느냐, 이거는 넘길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뭐 200억까지는 문제 없고요. 한 400억까지도 적자가 한 400억까지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400억까지 가도 46%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200억이 나왔는데 200억이기 때문에 문제 없었고, 실제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8%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적정은 얘네들이 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그거거든요. 이 회계를 어떻게 보면 구라를 쳤냐 안 쳤냐, 사기냐 아니냐, 이 손실이 났으면 손실 난 거를 정확하게만 얘기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 난 거를 어디서 뭐 거짓말로 뭐 한다던가, 손실폭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손실 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던가, 이럴 때가 이제 감사 의견이 미적정이 나오는 건데, 뭐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적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예.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당분간 리스크를 모두 좀 해소한 것 같아요. 사업보고서는 제가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고요. 아마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랑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하고요. 에루트는 지금 이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15, 16차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연기가 되었고, 연기가 6월달로 연기되었습니다. 6월달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에루트는 제 기대감입니다. 제 기대감으로 보면 이 종목이 은근히 되게 셌거든요. 지금 이 웬만하면은 떨어질 법도 한데, 떨어지지도 않고 버텼어요. 강력하게 누군가가 지금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 되게 쫄릴 법도 한데 이 종목이 주가를 지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 초반에 한 4%인가요? 하락했는데, 저는 밀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밀리고 다시 복구를 하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 4월 1일부터 제 예상에는, 제 촉으로는 슈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슈팅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종목은 빠지지만 않으면 오르거든요. 어떠한 공시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감사 보고서를 잘 피한 종목은 4월부터 슈팅이 나오는 확률이 높더라. 물론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죠. 이런 종목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때는 주가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모두가 예상을 안 하고 기대를 버릴 때 이상하게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모멘텀도 별로 없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피한 지금부터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가 4월 달 시작되면 슈팅이 나올 확률도 꽤 높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심플합니다. 이런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지선이 나올 거예요. 예, 저는 보통 그게 최대주주의 평단이라고 보는데 최대주주 평단이 5,000원입니다. 5,000원쯤에 가면 아마 좀 하방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최대주주 평단에 가게 되면 무조건 매수하는 게 좋고요. 최대주주 평단을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비중을 더 실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가격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할 타이밍이고요. 비중을 뭐 팍팍 실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뭐 좀 떨어져서 여기서 지난번처럼 여기 뭐 한 5,600원에서 뭐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때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단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쉽게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폭에서 반등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번 같은 케이스죠. 떨어졌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양봉 나올 때 매수하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요. 첫 번째가 기술적 매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뭐 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매매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 스킬을 좀 알려드리면 하락할 때는 기다렸다가 양봉 나오면 매수한다. 그리고 최대주주 평단 근처까지 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비중을 실는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이거는 보너스니까 무조건 매수한다. 그게 첫 번째 매매법이고 떨어졌을 때. 그러면 반대로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승할 때는 무조건 이것도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는 따라서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예. 일단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선에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횡보를 할 때는 이 횡보에 저점이 있잖아요. 예. 그 저점에 맞춰서 매수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예. 저점에 맞춰서. 그러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락할 때의 매수법. 두 번째는 상승할 때의 매수법. 세 번째는 횡보할 때의 매수법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수를 잘 해요. 예. 그리고 횡보할 때도 매수를 잘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대부분 분들이 매수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잡주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그때가 더 매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이 하락한 과정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물량들이 결국은 매물대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횡보 같은 게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잡주가 사실은 제대로 가려면 상승을 해야 돼요. 하락을 하는 종목보다는 상승을 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우리가 원하는 짧은 시간에 빨리 올라서 빨리 익절하고 싶은 그게 바로 이 상승하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면 이거를 매도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최대주주라든가 FI들은 평단이 5,000원이기 때문에 최소 100% 이상은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시장 그렇게 좋았잖아요. 예, 수익 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를 수익도 안 내고 계속 버텼습니다. 1년 동안 남들은 막 돈 벌어서 자랑할 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FI들은 수익도 못 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낼 차례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뭐 한 20% 30% 보고 던지느냐?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고 오랫동안 횡보한 만큼 아마 확실하게 수익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업사이드는 한 10,000원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 한 100%라면 지금 들어가면 한 50% 정도 되겠네요. 물론 고민도 돼요. 이 종목을 50% 수익 낼 거면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50%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A루트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으로서 이런 종목이 오를 때는 최소 5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업사이드는 1만원 이상이니까 1만원 이상, 업사이드는 최소 50%.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 종목이 좀 빠지면 그만큼 업사이드는 더 늘어난 거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6,000원으로 빠진다, 그럼 6,000원에서 만원까지는 업사이드가 70%가 되는 거고, 이 종목이 만약에 5,500원, 5,000원이 된다, 그러면 업사이드는 100%가 되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기술적 매매는, 잡주의 기술적 매매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냥 하락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반등할 때 매수해야 된다. 물론 이때도 비중을 너무 한 번에 팍 실으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최대 주주 평단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가 아니라 최대 주주 평단에 오면 비중을 더 추가로 실린다. 그러니까 이때 하락했다고 반등했다고 해서 이때 비중을 왕창 실었다가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 실는 거죠.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1차 비중 실고, 그리고 최대 주주 가격이 왔을 때 2차 비중 실고, 최대 주주보다 더 떨어지면 이때는 예상했던 비중보다 더 많이 실는 방법. 그리고 횡보할 때는 이 저점에서,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비중을 실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추가로 비중을 실는 전략.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루트 오랜 시간 홀딩하신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